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1월 15일 주간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15일이면 1월의 둘째 주죠. 1월의 둘째 주에 눈도 되게 많이 오고 또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는데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별일이 없으셨는지요? 저는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눈이 와도 아니면 추워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지하철이 참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하철만 타면 조금 지하철도 밀릴 때가 있긴 하던데, 그래도 웬만하면 정해진 시간에 탁탁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출근이나 퇴근할 때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오고 그래서 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문제 없이 이렇게 다들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 주간의 매매 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수입니다. 이번 주는 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매수를 많이 했냐면, 이걸 제가 투자를 하던 그런 가중치 방식 중에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한 종목당 매주 사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중치의 기준을 조금 낮춰서 한 주에 매매하는 양을 좀 늘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매매 수치를 조금 조정을 했어요.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매도를 할 수 있게, 그리고 하락하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매수를 할 수 있게 수치를 조금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매매하는 수량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특별히 매매하게 된 거는 인버스 위주가 많이 매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업종별로도 보유 비중이 낮은 것 순서대로 매수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농우바이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농우바이오는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을 하고 있고, 또 농협이 또 지분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또 꼭 필요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의 먹거리의 기본 자재잖아요. 그리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런 농산물의 원자재인 씨앗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이면 장기간 투자를 하고 또 상승과 하락을 했을 때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농우바이오가 또 배당도 주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또 빙그레는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빙그레 관련된 식품을 먹거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이니까, 완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식품 관련돼서는 좀 오래된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다 아시다시피 그 9만 원 이상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듯이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는 기업이죠. 코리안리, 요거는 그러니까 재보험 기업으로 그 보험사의 보험을 들어주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그 소비자에게 보험을 이제 받잖아요. 받아서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지출이 되게 많이 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도 또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 재보험사라고 해서 이 코리안리하고 같은 보험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재보험사가 있나라고 알아보다가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사의 보험을 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재무적으로도 좋고, 또 기업이 이제 계속 매출이랑 이익이 나지 않을까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백화점 매매를 한다고 해서 구분 없이 막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테마주 성격인 것도 좀 사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는 것도 사보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을 이제 매수를 해보는데, 처음 이게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경험이 없을 때는 내가 너무 많은 위험 부담을 줘서 큰 돈을 투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제가 따로따로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기업을 골고루 분산해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수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그 수익이 난다던가 아니면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난다던가 이렇게 등락이 있을 경우에 적은 비용으로도 내가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가 있죠. 예, 지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거나 많이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TF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ETF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개인 투자자하고 초보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 같은 대세 상승하는 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적은 기업이나 성장주 위주의 대표주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10배까지는 저도 못 봤는데 뭐 2배, 3배 이상 수익을 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수익을 내서 그렇게 수익을 계속 내서 계속 그 10배? 아니 2배, 3배 이렇게 나는 기업들을 그 다음 투자에도 찾고 그 다음 투자에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좀 운에 가깝다고 봐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투자를 시작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되는데 제 눈에도 아직 뭐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서 기업을 매수를 하긴 하지만 그런 기업이 아직까지도 뭐 2배, 3배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박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대세가 지수가 상승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걸 샀다는 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항상 운이 좋을 수는 없다는 거죠. ETF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큰 수익률을 주진 않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장에서도 꽤 많은 수익을 주거든요. 30%, 40% 수익률도 줄 수 있고 또 하락할 때 또 하락에 대해서도 이제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서 좀 대응할 수 있게 이런 등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ETF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한 거를 보면 ETF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 그리고 기업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전체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양에 ETF 비중하고 기업의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매도입니다. 매도는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야 매도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매도를 하지 않아요.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1 상승률이 25% 이상 상승했을 때는 그때는 하루에 25%가 상승하는 주식은 거의 그 다음날 하락할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지까지 투자를 했을 때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매도를 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률이 높은 것, 내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종목 중에 주간 상승률, 4주간 상승률, 8주간 상승률, 12주간 상승률, 12주까지 봅니다. 12주간 상승률을 비교를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상승률이 높은 순위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4주, 8주, 12주 이렇게 기준으로 가게 되니까 4주간의 등락률이 높은 상위 20%, 그다음에 8주간의 높은 상위 20%, 그다음에 12주간의 높은 상위 20%를 매기면 그 상위, 그러니까 4주간에도 높았고 8주간에도 높았고 12주간에도 높았던 그리고 높은 등락률이 높은 그런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등락률이 높은 상위 20%를 묶어 놓은 게 아니라 근데 그 등락률이 주간 등락률이 5%인 경우가 있고 뭐 4주간 등락률이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등락이 높고 그런 폭이 큰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도가 결정이 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하는 기준은 투자 비중이 높은 것, 그리고 보유하고 그 평가 금액이 높은 것,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고 평가 금액이 높고,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상승률이 높았다거나 내가 투자금을 많이 투자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고 주간 등락률이 높고 4주간 등락률이 높고, 또 그 등락률의 폭이 10% 이상, 20% 이상인 것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는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지금 보면 ETF가 굉장히 많죠.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엄청 상승을 했고, 2021년이 되고 나서도 지금 기껏 해봐야 2주가 지나갔는데도 상승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매도가 꽤 많이 됐습니다. 그 ETF 중에 현대차 그룹 펀더멘털이라는 ETF도 있어요. 현대차 기업과 관련된 그런 그 그룹사, 그러니까 현대차, 뭐 현대산업개발, 현대제철, 현대로템 이런 걸 하나로 묶은 ETF가 있단 말이죠. 그것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상승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애플이 현대차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돼서 뭐 물건을 더 많이 만들고 매출을 많이 올려갖고 이익을 낸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지금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실제로 그만큼의 실적을 올리게 되면 또 더 많은 실적을 바라보고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은 전망과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는 그 수준이 그 기대와 전망에 맞을 때나 더 상승을 하는 거지, 그 중간에는 그 기대와 전망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게 항상 그 올라가는 게 실적이 그 기대만큼 따라가기는 실제로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게 되고, 그 실적이 기대감만큼 나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하락하게 되고, 이렇게 등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에 이제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닌가 해서 매도가 좀 현대 관련된 게 좀 매도가 많이 됐어요. 자, 다음은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3085.9, 코스닥은 964.44. 이게 전주 대비 2%가량 하락한 지수이긴 한데, 이게 연초 대비 또 작년 말 대비라고 생각하면 3,000 고지를 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지수 자체가. 코스닥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면 이제 1,000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코스피는 이제 3,000에 좀 안착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내내 지금 3,000 앞뒤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상승을 하게 돼서 이제 하락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단기 조정이다, 또 더 올라갈 수 있다, 3,500도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3,000에서 2주가량 움직이고 있잖아요. 2,900에서 3,100 사이에 2주가량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요 정도가 맞지 않나.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물론 이제 떨어질 때도 있겠죠. 우리가 2,000에서 2,500 왔다 갔다 할 때도 500지수 가까이 이제 등락을 했잖아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2100에서 1700 사이를, 그러면 한 400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3,000도 3,200에서 한 2,8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박스권으로 보잖아요. 이게 진짜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뭐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거나, 금리가 요새 많이 이슈가 되어 있긴 하죠. 요것도 이제 얘기하려면 좀 금리가 크게 변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그런 악재 같은 게 나오지 않거나, 또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그런 가격이 등락이 심하게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다면 이제 안착한다는 거는 3,100에서 2,800 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제가 작년 연초에 올 한 해의 주가를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 사항과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얘기만 없으면 그렇게 크게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 올 한 해에 이제 한 2주간만 봤을 때에는 좀 요 자리에서 조금 안착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갑자기 2% 가까이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놀라지 않았을까. 이게 투자를 할 때 본인의 기준이 어느 정도의 그 마음가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초기에 상승할 때는 잘 몰라요. 돈을 막 벌고 막 이럴 때는 잘 모르는데, 이 고점에서 약간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고점에서 등락이 한 10%에서 15% 사이에 있을 때 이 사람 마음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엄청 궁금하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요 타이밍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탈 관리나, 그리고 투자 기준이 얼마나 명확한가. 내가 공부를 해서 이 기업에 대한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내 것인가가 여기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마음이 약해하고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확 팔아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팔아버리면 이제 막 주가가 막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좀 버티고 이걸 다 같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마음을 모아서 여기서도 모으고 저기서도 모아서 요거를 버텨 나가면 이제 방어를 하는 이제 박스권이나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전 비해서 2019년도에 비해서도 엄청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매주 개인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금액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비해서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뭉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건데, 뭉치는 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냥 상승하는 장만 겪었던 사람들은 이 하락하는 장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마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하락을 좀 조심하라고 하고 대비하라고 하는 게, 그런 막 떨어지길 바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지금 투자하고 있는 성향이나 올라와 있는 그 경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전 수익률이 20.91%, 그리고 현금 비중은 29.63%. 예. 지금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2%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저는 주간 수익률이 0.77%예요. 이게 분산 투자와 그 다음에 가중치 투자를 하게 되는 것에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상승할 때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게 그 1월 8일자 날짜를 보면 코스피는 전주 대비 9.7% 상승했고, 코스닥은 2% 상승했는데, 저는 3.5%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상승이 높은 거에 비해서는 좀 덜 상승하고, 코스닥보다는 좀 더 상승하고, 이렇게 중간을 지키고 있고, 하락할 때도 좀 덜 떨어지고, 이게 백화점 매매를 하고 또 가중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 중간에서 내가 수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원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하락을 방어할 수 있고, 또 상승을 좀 덜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투자를 계속 하면서, 이제 매매에 관련된 이제 기록들을 이제 계속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예, 저를 따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매도를 했다는 거는 이 전주에, 그러니까 11일부터 15일까지 매매가 이루어진 기록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를 갖고 다음 주에 매매를 하면, 제가 기껏 해봐야 5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매매했던 걸 보고서 따라서 매매하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매매를 한 주 동안 이렇게 매매를 했고, 그 매매를 하는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런 영향을 미친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다음 주에 무엇을 매매할지를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내가 다음에 무엇을 매매할 거라고 해서 그걸 따라 하시지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나 따라 하실까봐. 예, 그리고 저는 이걸 매매를 한 지 이제 갓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은 시기에 주식을 투자를 했다면 다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전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한 주 동안 공개를 했던 것에 대한 내용만 공개를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자료가 누적이 돼서 쌓인다고 하면 저도 도움이 될 거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꾸준히 영상을 봐주시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예. 한 주간 매매를 하면서 마지막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락을 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까지 상승한 걸 생각하면 이거 하락한 거는 뭐 너그러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요 타이밍에 약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매수하는데 부담이 적은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뉴스에서 악재가 나올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이게 악재는 우리 보고 팔으라고 해서 악재가 되는 거기도 하지만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하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또 지금까지 상승한 걸 생각하면 하락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예. 예, 한 주간 투자를 하시면서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시고, 예.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